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으로 시끄러운데 그 덮친 격으로 극우 유튜버 고성국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예, 댓글에서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단독으로 나온 MBC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법정 난동을 부렸던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2달 반 만인데요. 오늘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나 봐요. 요거 끝나자마자 이하상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15일 선고 받고 플러스 또 5일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였던 소란과 법정 모독에 비하면 어쨌든 뭐 그 20일이 적절하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적당하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이제 답답했던 건 그마저도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뭐 주소 미상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집행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예, 이때 일단 이하상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권유현 네. 그 변호사도 같이 감치를 선고를 받았는데 뭐 2달 반 만이라고 하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기 이 감치를 하는 이유가 사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아니 소란을 또 피우죠. 왜냐면 그 소란을 피우고 나가서 유튜브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후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법부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난 네.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테러에 이제 당한 그러겠네요. 피해자다 여러분들 열심히 입금해 주세요라고 독려하겠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또 그러면 또 감치해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감치가 된 상황에서 김용현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은 되긴 하나요? 그거는 뭐 일정 한 명은 아니니까, 변호사가. 소송 지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얘기하신 대로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뉴스로 다시 넘어가서요. 전한길이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고성국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성국이 이제 본인의 그 채널에서 전두환뿐만이 아니라 뭐 이승만, 노태우, 뭐 박근혜, 윤석열까지 당사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대한민국 헌법조차 모르는 그러니까요. 파렴치 한들이죠. 예. 아니 전두환을 어떻게 민주화 영웅으로 얘기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헌법 한번 더 읽으세요. 아니 대한민국 최상위법이고 대통령도 이제 그 법에 준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명시돼 5.18 민주화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을 하고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다음에 정말 군홧발로 짓밟았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인데 이 사람을 민주화 영웅으로 한다고요? 다른 영웅도 아니고 민주화 영웅으로 한다고요?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거를 뭐 외부에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표현의 자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한민국 제1야당 당사안에 이걸 걸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수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의힘이 정말 자초한 일이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위헌 정당, 이미 내란 당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유튜브들 구구 세력과는 정말 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사실은 지금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입당 원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고성국이 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네 마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뭐 현역 의원들이 당 대표가 장동혁인지 고성국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언론에 공공연히 할 그렇게까지 정도인데,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고성국의 지시나 고성국의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지도부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부터 윤석열을 향해서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도 좀 신문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 더 심화된 거고. 그 윤석열도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최소한 국민의힘의 역사는 대외적으로는 3당 합당 이후로 설명해 왔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세력을 뭐 외부에서야 너희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계승자들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김영삼부터 설정을 하는 게 한국 사회의 변화라든지 현대적 정당의 면모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까지 기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지금 2025년도, 6년도에 존재해야 되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이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탄핵됐던 대통령의 당부를 받고 단식을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탄핵 대통령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데 이거는 뭐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은 궤변이고 당 차원에서 보면 이런 논의가 공당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타락이죠. 아니 본인들이 내세운 대통령이 쿠데타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사진을 이제 이렇게 올리겠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성국을 좀 이제 두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고성국한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정치라는 게 결국엔 극우 유튜버들과 아스팔트를 빌드업해서 본인의 체제를 공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찍어서 쫓아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당령 개정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오가는 막말들을 놓고 보면 그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령 읽어보면 약간 수령론 같은 거잖아요. 네, 네. 당의 일극적인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힘이 세지? 뭐 이 당에 말하자면 창업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당원의 염도를 높여왔기 때문이고,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우리공화당이나 그 황교안 세력과도 합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성국 TV에 못 나가서 그거라는 거잖아요. 안달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고성국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 선생님 하는 거 아니에요, 고성국 보면. 그냥 그거 유튜버가 당 장악을 한 거죠, 사실상.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고성국 의원이 좌표를 찍어요. 고성국 TV가 좌표를 찍고 한동훈 좌표를 찍어서 열심히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 좌표를 찍고 지금 오세훈 좌표까지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를 찍힌 사람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포가 있는 거고, 예.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그게 성공해 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참.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은 사실 한동훈을 제명하고 나서 내홍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국의 전두환 사진 게재 이거 때문에 2차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홍이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저는 약간 들었던 귀를 의심했는데 2차전이 맞죠. 근데 징계냐 토론이냐 이게 강명구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두환 씨는 그 민주화의 민자도 감히 꺼내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을 군합바로 짓밟은 내란 세력이고 윤석열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감히 그 이름을 거론해서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고성국이란 사람이 당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서 좌표찍기 하고 뭐 친함 1월 개파 갈등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요. 징계 토론
이게 징계와 토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징계 토론도 아니고 토론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토론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징계할지 토론할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헌법을 부정하지 말지 이걸 토론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헌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가려고 진짜. 이러시는지 아니 진짜. 헌법 자체를 토론할 예. 가치 그 거리가 아닌데도 이걸 토론하자고 하시는 것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다. 저는 신지호 이제 전 의원만 이제 좀 정신 차리셨다는데 전두환 당 만들 거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계파 갈등으로 친한파와 비친한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예. 결국에는 이러한 그 1차전에 끝나고 2차전으로서 한동훈 제명 2차전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괴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성국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서 하는- 영향력 행사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걸 고성국 퀴즈 예, 양성. 고성국 퀴즈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인쇄물도 만들어야 될 거고 정치 컨설팅도 해줘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아이템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을 좀 해왔어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어허. 뭐 1시간 상담하는데 얼마다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공공연히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력의 확대라는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좀 약간 그거한 예지만 독일에서 이러면 그냥 이 자체로 형사처벌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치즘을 옹호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 예.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사회의 합의에서 형사처벌되고 극우 정당도 그래서 그 주장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사회나 정치적 금기는 있는 거예요. 그 금기라는 게 뭐냐면 그 사회가 이뤄낸 성과나 진전된 결과를 부정하거나 퇴행시키는 것이 공공연히 되면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왜 뜬금없이 지금 시점에 전두환의 사진을 걸자. 이게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고성국 놀이에 지금 고성국이 하는 놀이를 하면서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을 보는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두환 사진을 거는 게 근데 지금 이 고성국 놀이가 통하고 있는 게 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이런 의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그 전두환 사진 거는 거는 그냥 한번 좀 논대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만 해야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범위 그러니까 선을 그는 거잖아요. 그 밑에 범위는 다 이제 수용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게 고성국의 능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고성국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포? 내가 피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의원들의 다수의 침묵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와, 그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근데 저는 느낌이 이게 드네요. 되게 구구 정치의 전형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국의 패턴을 그렇기도 보면요. 하네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전두환을 미워하고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좌표찍기로 특정 정치인을 공격을 하는 행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의 전체 구구 정치가 3스텝이에요. 맨 처음에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을 미화를 했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적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너 친한계, 뭐 비한계에서 지금 좌표찍기 이미 시작했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공천과 권력 개입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 미화했죠. 내부의 적을 규정했죠. 고성국이 할 것은 이제 공천과 권력 개입을 공천이요? 할 거다. 아. 이게 이제 국어 정치의 전형적인 세 가지 스텝 패턴인데 이거를 전형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 힘 자체가 이제 고성국 당이 돼버리는 게 진짜 구구당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원조격이 누구냐면 전한길 씨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곧 본인이 이제 귀국하겠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 이때 이제 궁금한 게 고성국과 전한길의 관계, 또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경쟁하는 유튜브 아닙니까? 그냥? 그게 경쟁 사이에 있는. 맞아. 예, 경쟁 사이. 그러니까 저는 뭐 고성국이야 고성국도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전환기는 전형적으로 그냥 자기 유튜버에서 코인 팔고 사람 모아갖고 그걸로 영업하고 뭐 이러고 이제 후원 예. 받고 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들어왔겠죠. 여건이 말소될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네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굉장히 혼세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쫓아내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들어왔을 텐데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전환길도 뭐 공공연히 대구시장 누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의 공천행위나 공천활동에 개입하려고 하는 행위 그리고 실제 그게 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좀 새로운 양상인데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공공연히 비선처럼 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공당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공당에서 이걸 놔둡니까? 왜 이걸 놔둬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진짜 공천에 영향력을 네. 행사하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권한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 마치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를 용인해 줍니까? 저는 이제 그 자체가 이 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렸는데 뒤늦게 이제 한동훈 제명을 놓고 4시간 가까이 충돌을 했대요. 여기에서 뭐 의원도 아닌데 의총은 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웠다고 하던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냥 이게 자체가 이런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붕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정확하네요. 보여준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의원총회에서 오고 간 이제 고성과 막말이 단순한 감정 폭발이었을까요? 저는 장동혁이라는 그런 지도자, 장동혁 대표의 조직 통제력이 이미 무너졌다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지도부의 말, 장동혁의 말이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힘도 잃었고 당내 규범도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각자의 이제 계파로서 각자의 극단적인 지지층만 이제 바라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게 국민의힘한테 결코 좋지 않을 텐데 지선 앞두고 일단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무덤을 파면서 그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조직 없습니다. 통제력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제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겁니까? 한동훈 없는 한동훈당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만 열면 아. 한동훈이에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도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지난 게도 그럼 이 논의를 한동훈이 제명되기 전에 했어야죠. 전에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러고들 있느냐. 이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없는 노홍철 팀이라는 밈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좀 국민의힘이 그런 양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계속 또 이제 이 재밌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먼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